고속 단속 구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정치와 재구성 함께 해주시는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최병욱 전 월간 조선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1km 앞 순단 교차로에서 신철원, 부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KBS 열린 토론 월요일 코너 정치의 재구성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합니다. KBS 모바일 콩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케이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됩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순단 교차로에서 신철원, 부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순단 교차로에서 신철원, 부천 방면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일단 결과에 대한 진단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자입니다. 당초에 아베 총리는 이제 여기서 개헌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헌선이 아니고는 지금 정당과 국민당이 열리는 그다음에 개헌에 찬성하는 이건 유신회까지 다 포함하면 이번에 대략 85.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개헌 드라이브는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당장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베 총리가 벌써 삼선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예. 얘기고 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뭐 계속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해진 무역보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개헌 발의선언은 실패했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겠지만 또다시 개헌을 명분으로 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는 아마 일본의 국내외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위험 요소가 우리한테 이번 참여연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약간 추가로 질문 드릴게.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개헌선을 확보하는 걸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작동한 결과일까 아니면 예를 들면 연금이나 소비세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응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예.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서 여론조사가 2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2% 또는 1.5%포인트씩 이렇게 떨어진 걸로 여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잘못됐다는 일본 여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뭐 소비세 인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워낙 많이 떨어질 사항을 지금 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로 약간 떠받쳤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 떨어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후자 쪽.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소비세 인상이라는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가세 도입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후자 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아베 총리는 자칫 잘못하면 과반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 참여선거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호재 기자. 뭐 너무 우리가 일본 선거 결과를 좀 아전인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을 달성, 개헌선을 달성 못했으니까 사실상 이긴 게 아니다라고 뭐 그런 분석도 있지만 그냥 3분의 2는 3.5
1km 앞까지 직진입니다. 이긴 선거 없고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전 속수랑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으니까 이제 아베 총리로서 약간 하향세 흐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정치에 이제 좀 야당 실종이 큰 현상이지 않습니까? 좀 파랑을 일으켜도 그게 여당에서 분리해 나가 새로운 움직임이지 야당의 매가가 아닌데 이번 선거에 보면은 작지만 야당의 매가가 보이고 이전에 좀 벌써 사연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은 부인은 아니습니다 그런데 개헌 필요한 소리 안 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자 보면은 사연임의 개헌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마지막 어떤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베 총리가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이제 수건 있게 개헌을 위해서 사연임 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미리 그런 예상 해봤습니다. 당에서 자 그럼 배종찬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고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과반은 달성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 된다. 그 점에 감안했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절반의 성공이 우리에게 너무 위협적이십니다. 이번에 이 아베가 압승을 했다면 사실 이제 국제사회를 더 의식해야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기승전 헌법 개정이 목표인 아베 총리는 이번 참여가 생각보다 본인의 이제 생각을 변화하시고 이게 앞으로의 어떤 정치 전략적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더 한국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이 그런 다분히 있다. 이제 여론상으로 보면 이번에 물론 선거에서 좀 기대치 그러니까 개헌 가능성까지 가지 못한 데는 아마 이 대한민국적인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적으로 이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1km 앞 어룡안통 교차로에서 현리 용정 일반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수 있죠. 물론 이제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피로감이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연금이나 소비세 관련된 부분은 아베 정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연금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선거에서 가장 예민하거든요. 민감하거든요. 이게 부정적으로 접근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근데 이 결과에 의해서도 주목할 부분은 참의원 선거를 한 2, 3주 앞두고서 NHK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총리 지지율이 좀 내려가요. 그만큼 그러면 이번 선거가 상승세에 있는 올라타는 아베가 아니라 오히려 아베 총리 개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기 상승세가 아니라 인기가 주춤한 단계에 치는 선거라면 이 결과에 고무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베 총리는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해서 더 한국 대립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주목하는 게 이번 선거 운동기가 더 혐한 500m 앞 어룡안통 교차로에서 현리 용정 일반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 독도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황과 관련해서 천황이 한국인들에게 모욕당했다. 300m 앞 어룡안통 교차로에서 현리 용정 일반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아베의 절반 2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우리 한국 대립이 지속 가능한 일본 민심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개헌 발의안을 만약 확보하는 성공했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더 나았다고 보세요? 한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 계속 의식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제는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대립을 한다 그러면 사실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일본 국내에 지금 자기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도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오히려 지금 일본의 여론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일본 여론 내에서 심지어는 이 공명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무작정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번 선거 결과로 개헌 가능성까지 갔다면 한국 대립을 계속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네, 이준석 대표. 저는 우리가 이제 일본은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네. 중의원과
참의원이 중의원이 하원이고 상원이 참의원인데 중의원에서 아베가 이미 3분의 500m 앞 용정 일반 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 참의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왜냐면 참의원에서 법안을 거부해도 중의원을 3분의 2로 올리면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300m 앞 용정 일반 산업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 개헌할 때 3분의 1을 맞춰주기 위해서 참의원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보다 그 제도에 익숙한 일본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참의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본 일반 국민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 전후 헌법에 대해 가지고 수정하는 여론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우회전입니다. 다 요소 유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3월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예. 헌법 구조 그러니까 자위대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꾸지 않는 편이 64.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 앞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반의 어쨌든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상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 때리기 전략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또 성공했다고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저는 또 일본의 한국 때리기 이런 거에 뭐 잠깐의 멈춤 순간이 될지 아니면 더 가속화되는 순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선거 직후에 아베가 내놓은 발언이라는 것은 사실 강경론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협상을 하기 전에 전술적으로 나온 강경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조가 빨리 변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사실 이 외교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초기에 정부 측에서도 뭐 선거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같은 좀 희망적인 그런 관측들이 나왔지만은 항상 우리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담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추가 조치 관련된 겉에서 화이트 리스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8월에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할 것으로 이제 공언한 가운데 이게 이제 정말 실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예. 우선 이제 뭐 우리 정부는 이제 보복조치 철회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상태이지만 예. 일본에서는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 법령을 바꾸려면 의견 수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의견 수렴 기간이 24일까지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가기를 언제 열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예.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대략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는 뭐 8월 한 중하순 정도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